2Q부터 뭐 실적이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나서 올해 하반기 가면 굉장히 아마 실적이 가파르게 늘어날 겁니다. 뭐 저는 여전히 올해 매출 10조 원 달성하는 거 전혀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이거 굉장히 큰 건들이 올해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코프로 BM이 지금 계약을 안 맺은 뭐 주요 배터리 업체 또 주요 전기차 업체하고 만약 건국 계약이 올해 중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죠. 주가가 올랐고 또 뭐 한편으로는 여기저기서 이제 과열이다 뭐 조정 곧 온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너무 흔들리신 맛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2차전지) 조정 우려 뭐 계속 사실은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죠. 정권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널들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뭐 언론들 그다음에 그 주식 투자한다는 쪽 뭐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뭐 2차전지 뭐 너무 급등했다 조정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심지어는 주가 그만큼 급등한 만큼 뭐 곧 뭐 급락온다 폭락온다 이렇게 이제 막 급주는 사람들도 뭐 점점 생기는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조정 없이 어떻게 계속 올라요?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도 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뭐 어떤 종목들은 아니 이 회사는 사실 아직 별로 실체가 없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세력에 있어서 일부러 주가를 띄우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주가 사실 뭐 몇 배씩 오른 종목들도 많은데 그런 종목들 보면 제가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되게 위태로워 보인다는 거죠. 성장성을 토대로 해서 2, 3년 후에 나오는 실적으로도 지금 주가가 크게 합리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점검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에코프로 강풍 막바지 사상 최대 3천억 공매도 몰렸다. 이게 이제 기사로 나왔는데 여의도 정권가에서는 이게 공매도 세력들이 한 번은 반격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계속 올라가지만 지금은 이제 뭐 공매도 세력들이 일단 잠시 주춤하지만 나중에 계기 봐서 대규모 공매도를 한번 펼칠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이미 그때부터 들었어요. 오늘 뭐 그렇지 않아도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실적이 나왔어요. 뭐 크게 보면 매출은 그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나왔고 영업이익은 뭐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 낮게 나오는 대체로 시장 컨센서스를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었죠. 뭐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김정한 애널리스트가 6조 원 초반대에 매출 추정을 했고 그 이후에 상향했다는 것도 7조 원대에 이제 상향했는데 저는 뭐 계속 여러분들한테 한 10조 정도는 충분히 할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에코프로 BM 실적을 보면 매출이 2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살짝 좀 매출도 약간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대체적인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에코프로의 관계자분도 뭐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뭐 분기별로 월별로 계속 매출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특히나 실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2분기부터예요. 그 1분기까지는 기존의 지난해 캐파를 가지고 지금 1분기 실적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도 전분기 대비해서 1조 9천 얼마에서 지금 2조 원대로 올라온 겁니다. 근데 올해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은 2분기부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NH투자증권의 주민우 애널이 3월 30일 날 그 리포트를 낸 게 있어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아마도 그 에코프로 BM 그 실적을 회사와 일정하게 이제 뭐 소통하면서 대략 추정하고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Q23 매출액은 2.09조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죠. 오늘 실제로 발표된 내용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뭐 회사와 이미 좀 충분히 교감한 상태에서 아마 뭐 추정치를 낸 거 아닌가 싶고요. 이미 왜 이렇게 이런 정도의 실적이 나왔는지를 이 주민우 애널의 리포트 내용을 보면 이미 설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판가가 마이너스 3%였고 출하량은 17%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수익성은 전동공구향 재고 조정 때문에 좀 나빠졌고, 메탈 가격 관련 스프레드 축소 때문에 좀 나빠졌고, 그 다음에 캠5N, 캠7 램프 비용 반영으로 일시 부진을 겪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EQ, E3부터 물량 증가에 따라 수익성 회복 예상되고, EQ부터 뭐 실적이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나서 올해 하반기 가면 굉장히 아마 실적이 가파르게 늘어날 겁니다. 뭐 저는 여전히 올해 매출 10조 원 달성하는 거 전혀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어차피 우리가 에코프로 BM 같은 데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꼭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동사는 2027년 말까지 양극재 캐파 71만 톤 구축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잘 읽어보십시오. 당사는 연내 다수의 신규 계약 확보를 통해 이 계획이 2026년 말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 이렇게 돼 있죠. 이거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의미 있는 멘트입니다, 이거. 이게 71만 톤 구축 계획이 불과 지난해 11월 말인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3월 30일자 리포트에 이미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 말로 1년 앞당겨서 71만 톤 구축을 아마 완료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이거 굉장히 큰 건들이 올해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코프로 BM이 지금 계약을 안 맺은 뭐 주요 배터리 업체 또 주요 전기차 업체하고 만약 공급 계약이 올해 중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퍼가 높다, 고평가다, 뭐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각종 수주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온다고 치면 여러분들 놀랄 거예요 아마. 그게 진짜 현실로 일어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당장의 실적 보고 야 고평가다 이런 데 휘둘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BM은 올해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감안할 때 상당히 상방이 더 열려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아마 시간이 지나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IRA 하위 규정 확정 이후 다수의 신규 정설 계획 구체화 전망, 이것도 중요한 문구입니다. 하위 규정 확정 이후 다수의 신규 정설 계획 구체화 전망. IRA 세부 규정들이 아직 충분히 안 정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내 배터리 3사하고 완성차 업체와의 계약, 배터리 3사가 완성차 업체하고 계약하면 줄줄이 소재 계약이 나오겠죠. 그 소재 계약이 아직 안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캐파 정설 엄청나게 빨리 해야 되니까 장비 발주 이제 막 계속 나올 거고, 이런 식의 흐름이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 흐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다 굵직굵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흐름들을 감안하면 조정 기간이 되게 길어지거나 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주가가 과열인 거하고 그게 그래서 금방 큰 조정이 온다라는 것하고 제가 동의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과열 상태라고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계속 이 2차전지 섹터 내에 굉장히 큰 성장성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오히려 그 기대감들이 계속 더 커지면서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요. 자, 해당 캐파 목표에는 LFP, NMX, OLO와 같은 신규 품목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 상향 가능성도 열려있다. 71만 톤 안에 그게 2027년도 아니고 26년에 당겨서 구축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는 지금 하이니켈 쪽 말고 LFP나 그 다음에 NMX 이게 이제 코발트 프리 쪽, 망간 리치 그런 이제 배터리 쪽이고요. 그 다음에 그 OLO라고 해서 리튬과 망간 리치가 동시에 들어가는 이런 신규 품목들이 아직 구체적인 시장 수요가 확인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쪽이 향후에 LFP를 제치고 되게 가성비 높은 그런 배터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은 아직 반영돼 있지 않아서 추가 상향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구속력 있는 계약에 기반한 정설 계획임을 감안시 중장기 실적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에코프로 BM의 고평가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이미 말씀을 어느 정도 드렸습니다만 대형 호재가 잇따른다면 어떻게 되겠냐. 배터리 업체들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계약 체결이 잇따를 거고 제가 보기에는 GM하고 LG하고 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 기사도 있지만 LG하고
토요타하고의 계약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최근에 테슬라 소식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테슬라가 지금 계속 판가 인하를 하고 있는데 판가 인하를 한 걸 가지고 삼성증권 같은 데서는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인하로 인해서 배터리 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제끼더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러십시오. 그거는 그냥 테슬라가 기존에 막 전기차 시장에서 독주를 하다가 저 미국 IRA 이제 규정들이 이제 속속 나오면서 세액 공제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밸류 체인 기업들의 의존도가 되게 높잖아요. 특히 강물 같은 경우는 저 중국 업체들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7,500달러의 세액 공제, 전기차 판매 세액 공제에서 그 절반에 해당한 3,750달러는 못 받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차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지금 단가 떨어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중국 업체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 배터리 업체를 다시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오겠어요?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의 배터리 업체, 한국의 소재 업체하고 직접 계약할 가능성도 있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SKC가 테슬라에 진납한다라는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저는 그거 SKC가 그걸 긍정은 안 했지만 그거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KC가 테슬라에 동박을 진납한다. 그러면 다른 소재는 진납을 안 할까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LNF가 테슬라에 진납한다고 이제 얼마 전에 공시가 나왔지만 LNF 외에 다른 소재 업체들이라고 안 나오겠어요,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계약 체결이 있다는 거고 또 배터리 업체들의 소재 업체들과의 계약이 또 이어서 순차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장비 발주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또 되는 거죠. 배터리셀 업체들이 지금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이 가치 반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LG엔솔 1분기 잠정 실적 이제 발표했잖아요. 그거 보면 이미 AMPC 가치를 반영했을 때 생산세액 공제를 영업이익에 반영했을 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걸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 뒤에서 제가 기사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최대 한 180조까지 캡이 없다면 생산세액 공제에 대한 지원금 캡이 없다면 한도가 없다면 180조까지 가능하다라는 최근에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배터리 셀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이 생산세액 공제 혜택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이 이익단이 좋아지는 것, 이 가치가 지금 배터리 셀 업체들 밸류에이션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 2차전지 섹터 안에서 계속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섣불리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주가가 올랐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저기서 이제 과열이다, 조정 곧 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너무 흔들리신 맛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되게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주말 중에 보도가 나왔었죠. 미국이 2032년까지 신차 판매 비중을 3분의 2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제 그 미국 환경보호국 EPA가 발표를 한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실제로 이제 발표는 미국 시간으로 12일, 내일이죠. 내일 그 신규 규정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총 판매량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런 이제 이 새로운 타겟을 이제 내놓을 거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미국 정부의 전기차 침투율 타겟이 2030년까지 50%인데 이걸 2030년까지 54에서 60% 수준으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2032년까지 불과 2년 더 지난 시점까지는 64에서 67%까지 상향한다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근데 지난해 기준 침투율이 얼마냐? 5.8%예요. 5.8%에서 이게 불과 10년 만에 64, 67%까지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기존에 2030년까지 50%까지 간다는 것도 되게 가파른 상승률이었고 또 가감한 타겟이었는데 이 타겟을 훨씬 더 가파르게 올리는 겁니다. 이건 물론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난 중간 선거에서 이렇게 IRA를 내세워서 에너지 전환을 강력한 의제로 내세우면서 한편으로는 기존에 이제 러스트 벨트로 분류됐던 자동차 산업이 있는 그런 백인
중하류층들이 공화당 쪽에 이제 투표하는 행태를 확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 IRA 통해서 미국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로 더 엄격한 어떤 이 규정을 내놨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침투율 타겟이 이렇게 높아지면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전기차의 대당 배터리 탑재 용량은 중국이나 다른 자동차 시장에 비해서 배터리 탑재 용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픽업 트럭 같은 거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일 아마 발표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트럭에 관해서도 전기차 침투율을 상당히 빨리 끌어올리는 규정을 도입하는 걸로 이렇게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트럭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인터배터리 가서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볼보의 트럭에 들어가는 거는 일반 SUV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 탑재 용량의 6배 정도가 들어갑니다. 6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트럭 시장까지 전기차로 바뀐다. 그러면 이 배터리 탑재 용량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50% 타겟으로 했을 때 이게 56%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울기로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미국 시장의 경우는 이 정도 기울기로 가겠다는 거죠.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전기차를 보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더 가파른 속도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각 완성차 업체별로 2030년 전동화 목표가 GM 50%, 포드 40%, 스텔란티스 40%, 테슬라는 당연히 100%고요. 현대, 기아 50%, 뭐 도요타 35%뭐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동화 목표를 보면 이미 미국 정부에서 50% 타겟을 제시했는데도 50% 전동화 계획을 못 맞춘 업체들이 포드, 스텔란티스, 뭐 도요타, 혼다 이렇게 있잖아요. 50% 타겟에 맞춘 전동화 목표 계획도 수립하지 못했는데 이걸 만약 2030년까지 60%로 올리고 2032년까지 67%로 올린다. 그러면 이 업체들 전기차 전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더 가팔라져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미래에셋의 김철중 애널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2020년 전체 매출에서 도요타, 포드, 뭐 스텔란티스 같은 이런 업체들이 이 정도 매출이라고 하면 2030년 갔을 때 예상으로는 이만큼 올라간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이 판매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전기차로 전환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겠죠. 최소 절반 이상이. 여기에서 결국 누가 수혜를 보냐?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북민의 OEM별 완성차 판매 비중을 보시면 GM, 도요타, 포드, 스텔란티스, 혼다, 뭐 현대, 기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테슬라 비중을 한번 보시죠. 전체 전기차는 1등이긴 하지만 완성차 전체로 보면 1.1% 비율이거든요. 앞으로 그런데 이 완성차 업체들 지금은 거의 내연기관차로 생산하고 있는 GM, 도요타, 포드, 스텔란티스, 뭐 혼다 이런 업체들이 다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전기차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테슬라 1.1% 점유율을 가지고도 뭐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한번 생각해보시자고요. 얼마나 큰 배터리가 필요하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북민의 배터리 기업별 공급 비중을 보면 중국까지 포함하면 CATL이 늘 1등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현재로 보면 파나소닉이 1등이거든요. 왜 파나소닉이 1등이냐? 테슬라에 공급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테슬라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미국의 3사, 그 다음에 도요타, 혼다, 현대, 기아 이런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약진하게 될 거거든요. 어디가 약진하냐? LG엔솔, 삼성 SDI, SK온 이 우리 3사의 비중이 최소 제가 볼 때는 30년, 32년 이 정도 가면 70%, 80%까지 늘어납니다. 그 혜택을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입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자료 보시면 북미 지역 OEM별 생산 능력 기준 2030년 필요한 배터리 캐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추정보다도 2030년 또는 2032년까지 필요한 배터리 캐파가 30-40% 이상 2032년까지로 따지면 한 40-50% 이상 늘어나야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그에 따라서 한국의 배터리 밸류 체인들이 각광을 받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개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 그룹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에 24조 투자한다. 이게 그냥 나왔겠어요?
그래서 글로벌 생산량 총 364만 대로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2030년까지 31종 전기차 라인업 구축한다. 이게 사실은 미국 전기차 시장, 특히 IRA 규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나서 세부안까지 윤곽이 나오고 나서 지금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완성차 업체들의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박순영 이사님 곧 모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K 배터리 보조금만 180조. 그래서 미국이 캡을 씌울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뭐 아무래도 씌워야겠죠. 180조까지 어떻게 뭐 미국 정부라고 해서 다 지급하겠습니까? 어쨌거나 세액공제 한도가 이만큼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고 그걸 한국 배터리 3사가 굉장히 큰 비중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현대차, LG엔솔,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 설비 반입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생산한다. 기사를 제가 제목 중심으로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LG엔솔 도요타 협력 향방 하반기 공식화 유력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하반기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정부가 LG 배터리 컨소시엄 참여하기 위해서 중국의 화육발트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요. 즉 중국 공급망 배제하는 흐름이 이미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K온의 배터리 요람 서산공장 공격적 투자 하반기 장비 입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아마 상반기에 장비 발주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비를 하반기에 입고한다는 거고요. 발주는 이미 상반기에 한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는 캐파가 되게 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대차의 그 투자 계획하고 사실 맞물려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만큼 공격적으로 현대차가 투자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SK온이 현대차에 공급하는 배터리를 늘리기 위해서 생산 캐파 구축을 더 확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대하는 규모가 20기가와트인데 20기가와트시면 올해 1월에 켄터키 테네시 물량 그 1차가 3분의 1 전체 129기가 중에 3분의 1이 나왔고 3분의 1이 43기가와트시거든요. 이 20기가면은 그 올해 1월에 나왔던 장비 물량의 대략 한 절반 정도가 더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성 FNC나 PNT 같은 업체들은 1월 달에 SK온에서 2천억 대 수주를 받았거든요. 대략 1,000억 원 가까운 수주가 아마 여기서 더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켄터키 테네시 2차, 3차 물량이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나오면 1월에 2천억 대 나온 업체들은 4천억, 그거에서만 다시 4천억 물량 더 받을 물량이 나와 있다는 거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I도 추가 수주 기대한다. 그 다음에 이 전기차 가속 페달 밟는 미국, 그래서 공급망 강화에 공장 건설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SK온 화재 리콜, 배터리 사태 일단락되고, 포드 F150이 좀 이제 생산을 좀 주춤했다가 다시 이제 정산 채비하면 이게 판매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픽업 트럭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나가면 또 SK온 배터리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른 에코프로 BM 등등을 비롯해서 소재 공급이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몰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가시면 된다.